자, 오늘의 목표 1단원입니다. 1단원을 나가는 건데 지수도 다 나갈 겁니다. 아, 근데 1태 시험지, 앞으로 내가 1태 시험지는 매번 거둘 거거든요. 오늘 본 1태 시험지를 좀 꺼내주실래요? 그리고 핸드폰이랑 같이 주시면 돼요. 핸드폰 주시고 안 들어가는구나. 리포트 때문에 당신은 마지막에 올릴게. 네. 당신은 마지막에 올릴게. 핸드폰이 없어요. 그럼 당신이 들고 있는 건 뭐죠? 선생님 이거 한번 어떻게 일단 데스크에 얘기하면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겠어요? 선생님 이거 펼쳐야 될 거예요. 당신 나중에 내고 플립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도 뭘 접어 핸드폰 진짜 접어버린다. 플립은 내가 이해를 하지 뭐. 핸드폰 시험지 고마워요. 핸드폰 시험지 고마워요. 핸드폰 시험지 고맙습니다. 핸드폰 시험지 자 시험지 핸드폰 했나요? 아 그래요? 뭐 그리고 우리 플립 친구 올려놓을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 쭉 올리면 되지. 뭐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한번 쭉 거둘게요. 이렇게는. 자, 그러면 수학원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일단 목차부터 우리 좀 볼까요? 야, 목차는 총 1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학적 귀납법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단원부터) (6단원까지가) 지수 로그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수 로그 요거는 이제 선행 지식이 여러분들 당연히 알아야 될 건 많겠지만 2-2 지수 법칙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말이에요. 요게 이제 지수 로그로 쭉 들어가 있어요. 6단원. 지금 총 10단원 중에서 6단원이기 때문에 꽤 분량이 많죠. 15중 6단원. 지수 로그가 꽤 많은 볼륨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넘어가 주시면 삼각함수. 와 3-2다. 이 중에서 3-2가 안 되신 분. 삼각비. 나 삼각비 모르겠다. 없네요. 그래서 여기는 3-2. 7부터 11까지가 3-2 내용이 좀 제법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삼각형 나오죠. 닮음 나온다는 소리예요. 2-2 내용이 좀 들어옵니다. 그러고 넘어가서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의 합, 수학적 귀납법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마지막 4개가. 그래서 여기는 따로 뭐가 필요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2차 함수가 약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중학교 때 2-1이자 지수법칙은 참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2학기 지식이 추가적으로 더 쓰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수학 1은 보통 공통수학 1, 2가
고등수학으로 올라가는 허리 라인이라 그러거든요. 딱 그 척추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학 1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1을 배우고 수학 2를 배우잖아요. 여러분들은 수능 문제에 나오는 것들을 진짜로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 수능 문제. 여러분들 요거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수능 문제 1, 2, 3, 4번 정도는 맞출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맞추는 문제를 늘려가는 그런 싸움이 되는 거죠. 진짜 고등수학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지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수 들어갈 건데요. A의 n제곱근. 갑자기 제곱근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제곱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1 내용 좀 복습해 볼까요? 7의 제곱근이다. 이거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방정식이 떠올라야 돼요. 2차 방정식이 떠올라야 돼요. 7의 제곱근이다 하면은 보자마자 x제곱은 7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7의 제곱근이다 라고 간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3-1 내용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수학 1 내용이 됩니다. 정확히는 16의 4제곱근이요? 확장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제곱근이었으니까 x제곱이 7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16의 4제곱근은 지환이 맞죠? 지환이 맞죠? 이름을 맞췄어요. 오케이, 내가 이렇게 하나씩 외워볼게요. 16의 4제곱근이 맞죠? 근데 몇 차 방정식이 떠올라요? 그렇지. x 4제곱은 16이다를 만족시키셔야 돼요. 근데 지금 잘 말해주셨어요. 이 하나 있죠? 또 하나 뭐 있을까요? 그렇지. 근데 혜인아, 4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근이 몇 개죠? 4개죠. 근데 지금 2개밖에 안 불렀어요. 중근이다. 중근이다. 각각이 중근이라? 그렇지는 않거든요. 나머지 2개는 어디 있을까요, 이거? 그러면 우리 만약에 이게 고1 수학 문제로 들어가잖아요. 이거 이 4차 방정식을 풀라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풀어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합쳐. 여기서 나온 게 뿔마 2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근은 뿔마 2i겠죠. 여기서 2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복소수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요. 실수 범위에서만 그리거든요. 앞으로 제곱근 할 16의 4제곱근을 실수 범위에서 구하라 그러면 뿔마 2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복소수 범위에서 구하라 그러면 여기까지 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99%는 여기까지만 구합니다. 99%는 그래프를 표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6의 4제곱근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81의 4제곱근이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보자마자 4차 방정식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x 4제곱은 81이다. 얘도 복소수 범위 뿔마 3i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잠깐만 무시하고 뿔마 3과 뿔마 3i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실수인 쪽만 관심이 있어서 이거 잠깐만 무시해주고 뿔마 3이 나오고 여기 뿔마 2가 나왔어요. 이때 그러면 만약에 x 4제곱이 x 4제곱이 뭐 예를 들어서 25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25.
25 됐고 잠깐만 27로 갈게요. 27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뿔마 3 여기는 뿔마 2 구할 수 있지만 여기는 잘 안 구해지거든요. 실수가 떠오르는 게 없죠 값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치 x제곱을 뿔마 루트 7로 x를 뿔마 루트 7로 정의하듯이 여기도 정의할 거예요. 정의를 확장한 거거든요. x는 27이 돼요. 몇 제곱해서? 4제곱해서 27이 돼요 라고 쓰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4제곱해서 27이 되는 수가 이거인 거고요. 그럼 여기는요? 사실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던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은 세제곱해서 36이 되는 수 세제곱근 36이라고 보시는 거죠. 또 해볼게요. 5제곱근 27 5제곱해서 27이 되는 숫자 뭐 있겠죠. 뭐 그런 숫자들을 이렇게 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5제곱근 27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5제곱해서 27이 되는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표현 A의 n제곱근을 보는데 이제는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x의 4제곱이 제곱이라 4제곱이라 하자. x의 4제곱이 18이다. 그리고 뭐 x의 세제곱이 27이다. 27로 하지 말자. 25다. 27 해야겠다. 27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16이다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봐요. 혜인아, 실수 범위에서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수, 복소수 말고 실수 범위에서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거 뭐 있죠? 네. 가야마, 실수 범위에서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뭐가 있죠? 뿔마 2가 있죠. 잘했어요.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실수 범위에서 여기는 2개가 있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범위에 따라 좀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해 드릴 거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러면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 요게 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어렵지는 않아요. 그게 x제곱 마이너스 2x는 3이다 라는 2차 방정식에 근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 누구나 다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여기다까지 갈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3이 근이 되거든요. 방정식의 근은요, 내가 얘를 는 y로 끊어서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요 함수 그래프와 y는 3이라는 함수 그래프 2개로 분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요 방정식을 y는 y눈으로 끊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y는 3 있을 때 요 교점도 2개가 생기겠죠. 그때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이 된다. 여기 있는 근과 맞춰서 방정식의 근은 함수의
교점이 되는 겁니다. 방정식의 근은 함수의 교점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x좌표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3이 나오거든요. 3 넣어도 3,3 나오고요. 이거를 조금만 더 확장해 보자고요. 그거를 이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x 4제곱은 16. 그래서 아까 전에 요거 얼마 2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y는으로 한번 끊어볼게요. 함수로 해석한다 그러거든요. 함수 해석. x 4제곱이니까 y는 x 4제곱과 y는 16을 그려요. 선생님, y는 x 4제곱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요? y는 2차 함수처럼 생기게 되어 있어요. 다만 x제곱보다 조금 더 급격하게 올라갈 거예요. 제곱하던 게 4제곱으로 올라가니까. y는 x 4제곱과 y는 16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뿔마 2가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와 2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내가 16이라고 써서 이거 뿔마 2를 잡을 수 있었지, 만약에 16이 아니라 15였다고 해봐요. 그럼 이거 뿔마 2가 아닐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른다고 쳐보죠. 몰라요. 몰라. 15. 그러면 뭐가 됐든 교점이 2개 생긴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왜요? 여기가 0,0일 거거든요. 그거보다 위로 지나가니까 y는 15가. 그러면 x 4제곱은 15이다 라는 4차 방정식에 실수근이 2개가 나올 텐데, 4제곱해서 15가 되는 것 중 마이너스 쪽이랑 4제곱해서 15가 되는 것 중 플러스 쪽, 이렇게 2개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기하적으로. 그래서 이 녀석은 4제곱해서 15 되는 거니까 x는 뿔마 4제곱근 15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 전에 x 세제곱은 27일 때 이거 근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x는 3이요. 이거 함수로 해석하고 싶은데 나 x 세제곱 그림 모르는데요. 그래서 수원에서 x 세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여주고요, 한번. 그런 다음에 정확한 그림은 수2 가서 외워요. 개형이 3개가 나오거든요. 지금 x 세제곱은요, x에다가 양수를 넣으면 양수가 나오지만 음수를 넣으면 음수가 나와야 해요. 그래서 뱀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뱀처럼 생겼죠. 그리고 혹시 배우셨던 분들은 이게 원점 대칭 함수, 다른 말로 기함수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우함수임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요 용어가 익숙치 않다면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요게 y는 x 세제곱 그래프 개형이거든요. 이거는 암기로 보통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수학 1에서 가르치고요. 2단원에서 딱 배우는 거예요. 여기 단원에서 y는 x 세제곱 이렇게 지나가요. x는 3이 0 이렇게 있죠. 그러면 교점이 아까는 2개였던 게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하나만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만 딱 나오는 거예요, 실수근이. 근데 여기가 지금 내가 왜 y는 3쓰니? y는 27. 여기가 지금 27이었으니까 여기를 3이라고 내가 뽑을 수 있었지, 27이 아니었다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25였어. 여기 y는 25가 되겠죠. 그럼 교점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4제곱해서 3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정도로만 얘를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근이 하나밖에 없겠네요. 정확히 실수근이.
여기까지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얘를 3차 방정식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정의로도 볼 수 있어야 하면서 3차 함수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개가 왔다 갔다가 돼야 돼요. 그거를 우리 공통수학 1 때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백문 받으셨죠? 계백문에 이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 거거든요. 몇 페이지냐면요. 계백문의 2페이지 상단 부분이 있어요. 계백문의 2페이지 상단 부분에 요거를 지금 요 그림을 그려주세요. x 4제곱은 15다 했을 때 요렇게 되고 x 세제곱이 25다 했을 때 요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할게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쓴다라는 걸 사실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프리노트는 있죠. 프리노트에 적으면서 좀 공부 좀 해보죠. 요거 자체가 뭐 개념 문제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x 4제곱은 15다 했을 때 실수근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x 세제곱은 25다 했을 때 실수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수근. 실수근일 때만요. 네, 여기다가. 시간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천천히 정리 좀 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 짬내서 이 중에서 혹시 2-2 경우의 수를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 학교에서 경우의 수 배우고 있다. 지금 없죠? 숙명여 지금 배우고 있으면 경우의 수가 시험법을 나간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학교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학교 수업을 잘 안 들으시나요? 아니 저희 1학기 때 했는데 1학기 때 지금 경우의 수 했어요? 그 네, 시험 보고 나서 그 방학 전까지 경우의 수 다 끝냈어. 시험법을 나가겠네요. 그런 학교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물어본 건데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큰일 났구나. 나는 남들보다 한 단어를 더 공부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쌤, 저희 성수령이 거의 3분의 2예요. 점수 100점이에요. 도형 문제에서 그냥 때려 맞추는 거 방지하겠다라는 거죠. 합동 증명 다 해라, 닮은 증명 다 해라 이런 거죠. 슬프네요. 이번 중3도 이렇게 나오더니 중2도 근데 저희 진도 안 나가요. 대처만 잘하잖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건 진도 안 나가요. 쌤, 한선주. 쌤, 진짜 나왔어? 우리 지금 2번 썼는데 2번 넘어갔어. 내가 안 보고 있어. 지금 빠른 학교는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까지 갔을 텐데. 저희 삼각형 지금 내신에 끝났어. 그쵸? 한 페이지 나네. 교과서 진짜. 근데 대청 시험을 굉장히 늦게 본다는 소문이 있는데 10월 기말도 10일. 한글날 이후에 본다고? 장난해 지나라? 학생 반대도 똑같이 해요. 슬프다. 여러분들 이제 숙제로 드릴 건데요. 다음 시간까지 시험 일자가 나온 학생들은 다 알아오세요. 시험 범위가 나와 있다 하면 더 좋고요. 슬프다. 저희 범위 나왔어요. 나왔어? 발문까지 나왔어요. 잘못 들어갔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으신 거고. 사시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일반화 몇 개 들어갈 거거든요. 이번에도 주말 껴있어가지고. 당신의 주말이 또 하나 사라졌군요. 그럴 수 있죠. 뭐 이제 그건 그때 나서. 자, 그러면 8의 9제곱근이다.
이렇게 써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8의 9제곱 여기도 보기 편하시죠? 그러면 이거는 뿔마가 나올까 아니면 하나만 나올까?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올까 하나가 나올까가 궁금하실 텐데 그때는 x 9제곱은 8이다 라는 9차 방정식을 세워보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은 x 9제곱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여기 4제곱, 3제곱을 했지만 이거를 4제곱이라 보지 말고 짝수를 대표하고 있다고 보세요. x의 짝수 제곱은 다 이런 개형으로 생겼어요. 물론 커질수록 더 얄쌍해지겠죠. x의 3승이라고 보지 말고 x의 홀수승이라고 봐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마이너스는 다 마이너스로 가고 플러스는 플러스로 가잖아요. 근데 얘가 더 얄쌍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x 9제곱은 8이다래요. 그러면 뱀 지나간다 뱀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리고 y는 8 여기 있겠구나. y는 x 9제곱. 그러면 교점 하나 나왔구나. 실근도 하나가 있겠구나. 나머지 8개는요 복소수분이겠구나. 하지만 난 그거에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여기가 9제곱해서 8이 되는 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하나만 딱 나온다가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음수의 상황으로 가볼까요? 음수 이제 조금 숫자를 키워볼게요. 8제곱은 마이너스 3 x의 9제곱은 마이너스 7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8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 규리나 실근 뭐가 있어요? 실근으로 네 8제곱 짝수 제곱을 하면 무조건 0 이상이다가 우리 실수 범위에서의 어떤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가 지금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y는 그러면 y는 x 8제곱은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그리고 이 점이 0,0이고 2차 함수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더 얄쌍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건 난 관심 없다. 생긴 것만 관심 있지.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은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y는 마이너스 3과 x 8제곱은 교점이 없죠. 방정식은 실근이 없어요. 그래서 8개가 다 복소수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난 그 복소수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8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가 없네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머리를 짠 거로 굴려보면 어디 갔어? 네. 8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 이런 거는 표기 자체가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런 거 없는 숫자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은 둘이 교점이 생길 리가 없잖아. 정확히 얘기해볼까요? 8제곱했는데 어떻게 음수가 되니? 양수가 돼야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신텍스 에러라고 하거든요. 신텍스 에러.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돼. 틀린 문법이야. 뭐 문법에도 조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잖아요. can 쓴 다음에 had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자체가 안 되잖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could have라고 써야죠. 쓸 거면. 갑자기 미소를 짓는 애들이 있죠. 이런 신텍스 에러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8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거는 아예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기에 짝수가 들어갔다. 짝수 루트 a다 라고 하면 a는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로 깔리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교점이 하나밖에 없고 교점이 아예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건 짝수 제곱해서 나오는 게 없는 거지. 짝수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 복소수 범위라고 있어요. 그런데 홀수는 좀 달라요. y는 이라고 딱 써봐요. 그러면
이거는 기함수라 그랬죠. 기이하게 생긴 함수라 그랬어요. 뱀처럼 이렇게 생긴 기이한 함수예요. 얘는 x 9제곱이에요. 선생님 x 세제곱이랑 생긴 게 똑같네요. 네, 맞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나오고요, 플러스는 플러스로 나가니까. 이거랑 y는 마이너스 7 있을 때 교점 있죠? 그러면 교점이 있다, 실근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점이 있다, 실근이 있다. 원에 물 한 잔 마시고 와라. 쟤는 어떻게 수원 한결같아. 괜찮아요? 오케이. 한결같네요. 계약수도. 자, 이따 쉬는 시간에 카드 줄 테니까 간식거리 좀 같이 사와. 제가 간식거리 안 사온다 그랬어요. 걔가 그걸 적었어. 너 몬스타라 간식거리 좀 사오라 그랬거든요. 이미 사긴 했는데. 누가 네 거 먹을 거 사오래? 애들 거 좀 사오라는 거였는데 제가 안 한대요. 자, 그러면 9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숫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9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숫자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여기 교점의 x좌표가 9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 여기는 루트 앞에 홀수가 들어갔을 때는 a가 음수여도 괜찮네요. 네, 상관없죠. 홀수 제곱해서 음수 가능하잖아요. 홀수 제곱해서 짝수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a가 플러스여도 상관없고 마이너스여도 상관없고 0이어도 상관없다. 모두 오케이입니다. 짝수일 때는 a가 무조건 플러스이거나 0이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 홀수 제곱일 때는 a가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 0이거나 세 개가 다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얘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교점이 다 하나씩 나올 테니까요. 하지만 이때는 아니죠. 두 개, 한 개, 빵개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가장 선명할 텐데요. 7의 4제곱근 0의 6제곱근 마이너스 3의 8제곱근. 원우야, 7의 4제곱근 몇 개니?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x의 4제곱은 7이다로 바꿨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실근으로 보는 건데 x 4제곱 이렇게 생겼고 y는 7 위로 가면은 2개 나올 거잖아요, 교점이. 그 두 개가 뭐니? 읽어주세요. 루트 7하고 4제곱근 7이라고 읽으시는 거예요, 읽을 때는. 4제곱근 7과 마이너스 4. 네, 마이너스 4제곱근 7이겠죠. 왜요? 이쪽이 4제곱근 7, 저쪽은 y축 대칭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4제곱근 7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2개 나왔고요. 0의 6제곱근이다. 그럼 이거는 0, 한 개인 거예요. 0밖에 없겠죠. 6제곱해서 0 되는 거 하나밖에 없고, 정확히 해볼까요? x의 6제곱이 0이 나올 거면 x의 6제곱과 y는 0, 교점 여기 꼭지점 하나밖에 없잖아요. 일로 갈게요. 마이너스 3의 8제곱근입니다. 그러면 x의 8승이 마이너스 3이다가 되는데 이러면 없죠.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없다. 얘는 1개, 얘는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왜 없죠? x 8승과 마이너스 3으로 들어가니까요. 이쪽으로 갈게요. 색깔 좀 바꿔볼까? 16의 세제곱근 0의 5제곱근 마이너스 2의 7제곱근. 자, 16의 세제곱근은 몇 개 있을까요? 가 아니라 이때는 한 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16의 세제곱근 하면 몇 차 방정식 떠올라요?
이렇게 떠오를 텐데 y는 x 3승이 이렇게 생겼고 y는 16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교점이 하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우린 그 근을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냐면 세제곱해서 16 되는 거 하나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가 괜찮을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0의 5제곱근이야. x의 5제곱은 0까지 가는 거지. 근데 이런 거 하나밖에 없지. 마이너스 2의 7제곱근이야. 이것도 한 개 있을 거라고요. 왜요? x의 7승은 마이너스 2다까지 가는데 x의 7승이 y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교점이 하나가 나올 테니까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세제곱근, 5제곱근, 7제곱근 이렇게 홀수 제곱근일 때에는 무조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제곱근, 6제곱근, 8제곱근이야. 짝수 제곱근이네요. 그럼 그때는 얘가 양수일 때는 2개, 0일 때는 하나, 음수일 때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겠니?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내가 일반화를 할 거예요. 일반화를 할 건데요. 문자로 일반화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려워요. 집중해 하셔야 될 거예요. x의 n제곱이 a다 라고 했어요. 민정쌤이 말한 그대로군요. 가끔 조는 친구가 있으니 선생님이 가끔씩 깨워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진짜로 그러네요. 우리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x의 n제곱이 a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 a의 n제곱근이라는 뜻이거든요. a의 n제곱근. 그런데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가 그림이 좀 달라요. 그리고 a가 양수일 때랑 a가 0일 때랑 a가 음수일 때가 상황이 다르죠.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러면 n이 짝수고 a가 양수면 그림이 약식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있을 때 축을 그리지 말자. 복잡하지. 이렇게 있을 때 y는 x의 n제곱이에요. 왜요? n이 짝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y는 a로 끊을 건데 그 y는 a는 이쪽으로 지나가겠죠. 왜? 여기가 0,0이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교점이 두 개 생겨서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양수 n제곱근 a n제곱근 a 여기는 n제곱근 a인데 그거를 반대쪽으로 뒤집은 거 이렇게 두 개 생기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y는 x의 n승과 y는 a인데 그게 0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n제곱근 a 하나가 나오는 건데 그 값이 0인 거죠 그냥. 여기도 볼게요. y는 x의 n승이에요. 근데 a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y는 a가 0,0보다 밑으로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a가 양수일 때는 n이 홀수예요. 그러면은 기함수, 기이하게 생겼다 그랬죠. 뱀이 지나가는 이런 형태. 이것도 쓰지 말자. 뱀이 지나간다 이렇게 나오고, 요게 y는 x의 n승인데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그려지기 때문에 a가 양수여도 교점이 하나고요. 그러면 그 교점에 x좌표가 n제곱근 a 한 개 있겠죠. a가 0이에요.
그러면 y는 a가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y는 x의 n승인데 그럼 그 교점의 x좌표가 n제곱근 a일 텐데 그게 0일 뿐이죠. 좀 더 가볼게요. 네. 이렇게 있을 때 y는 x의 n승인데 이번엔 a가 음수여서 y는 a가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y는 a. 그럼 여기가 n제곱근 루트 a가 되는 거고 루트 a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때는 2개, 얘는 제곱근이 1개, 존재하지 않아서 0개, 얘는 1개, 1개, 1개가 된다가 a의 n제곱근에 대한 전체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아까 전에 계백문에 적어놨던 거 있죠? 그 밑에 부분에다가 요거를 작성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하면서 이해가 안 돼, 지금부터 5분 드릴 거거든요.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거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참고사항인데 x제곱, x4제곱 등등해서 x의 짝수제곱 함수는 전부 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 즉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0,0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이런 함수를 우리 우함수라 그래요. 어떤 함수냐면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고 하거든요. y축 대칭함수, 우함수라고 부르고요. 용어에 관한 거니까 x3제곱, x5제곱해서 x 홀수제곱인 경우에는 이거를 기함수라고 부르고요. 원점 대칭함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0,0이거든요. 0,0을 기준으로 간 만큼 가면은 함수 위에 올라간다. 180도 회전을 시키면은 모양이 똑같게 나오거든요. 선풍기 날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이런 180도 회전하면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 이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홀수 제곱이나 짝수 제곱은 다 똑같이 생겼다라는 걸 알고 있다를 전제로 가고서 수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되게 설명을 굳이 길게 안 했고요. 요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날 잡고 한 30분 정도 이야기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제대로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번 주는 주태 없어요? 그리고 이번 학기 주태는 수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일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념적인 것들만 좀 볼까요? 여러분들 보기 문제 1번이거든요. 정석의 몇 페이지냐면 9페이지입니다. 지금 참고로 정석에 있는 9페이지 내용을 내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 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싹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기 문제 1번이에요. 하나씩 날아가 볼게요. 우짜짜짜. 첫 번째, 125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루트 125다 라는 말은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125의 세제곱근이라는 말은 x를 세제곱해서 125가 되는 숫자 모두 대시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복소수 범위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고 복소수들 2개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데 나머지 2개가 더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1번 아웃. 81의 4제곱근 는 뿔맛 4제곱근 81이 돼요. 이거는 x 4제곱은 81이니까 실근은 이렇게 요렇게 해서 2개 나온다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제곱근 81에 뿔맛 붙인 거 정말 잘했는데 4제곱근 중에서 실근 2개 나왔죠. 그러니까 나머지 2개가 허근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2번 탈락. 3번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잘못 읽었네. 세제곱근 125는 125의 세제곱근 중 하나이다. 맞는 말하고 있네요. 이 2개는 복소수였는데 그 2개를 제외했으니까. 그래서 125의 는 블라블라 돼 있는데 요거는 맞는 말이다. 오케이라고 쓸게요. 4번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은 하나이다. 이게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거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25가 되는 것 중 3차 방정식의 근인데 그 중에서 실근은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125 하나일 거예요. 왜요? 기이하게 생겼다. 마이너스 125 이쪽으로 가니까. 근데 허근은 2개가 있겠죠. 왜요? 3차 방정식이니까 실근 하나 허근 둘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2근은 켤레 복소수겠네요. 우리 3차 방정식에서 허근 가지면 켤레근 갖는다 배우신 적 있죠? 그래서 켤레 복소수겠다 이런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5번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81이다. 일단 이거 신텍스 오류를 했어요. 신텍스 에러야. 4제곱 했는데 마이너스 81이 되는 것 중 실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애초에 이 표기 자체가 잘못된 표기예요. 그래서 일단 저렇게 쓰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이면 4제곱근이니까 x 4제곱은 마이너스 81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 중에서 실수인 거는 없죠. y는 x 4제곱과 y는 마이너스 81은 교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근은 없고요. 허근 4개만 가질 겁니다. 근데 실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5번이 틀렸고 답은 3번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 이게 진짜 이해하기 어렵고 저기 301호 최한조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어렵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게 끄덕끄덕이 되는데 막상 이게 문제 들어가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막상 쉽지 않고 지금은 내가 설명해주니까 그게 끄덕끄덕이 되는데 보통 이제 학부모 상담해보면 아니 학생들이 상담해보면 수업 들을 때는 잘 이해가 되는데 혼자 해보면은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보통 그런 것들은 나의 실력,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실력을 본인의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계획문에 적어놨잖아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여러 번 훑어보셔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여기 기본 정석의 계산 법칙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걸 증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증명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 문제를 거듭제곱근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지수법칙을 활용해서 푸는 게 목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증명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공식들이요. 뒤에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훨씬 더 쉽게 가르칠 겁니다. 이러면 호흡이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거기 있는 기본 문제 1, 2번도 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두 번째 지수의 확장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페이지로는 12페이지 지수의 확장 가시면 됩니다. 야, 막 어려운 거 다 나옵니다. 어려운 거 다 나와요. 이제 학생들에게 항상 마주하는 난관이 이가 보통 이제 중학생들 요거 가지고 그 친구가 수학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한 수학 재능은 하나를 알려주면은 하나를 배울 수 있는 친구인가를 따질 때 그 재능이거든요. 2가 3번 더해졌다. 2가 3번 곱해졌다. 지원아, 2가 3번 곱해진 것과 2가 3번 더해졌다 이렇게 있을 때 2가 3번 더해졌다 이거를 거듭제곱으로 씁니까? 곱셈으로 씁니까? 그래서 식으로 쓰면? 그쵸, 이렇게 되죠. 아, 잘했어. 내가 우리 동생한테 이거 가르치다가 뒤질 뻔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동생이 당신들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2학년이시잖아요. 2학년 1학기 거에 지수법칙 나오잖아요. 2가 3번 곱해졌다랑 2가 3번 더해졌다 이 차이 하면서 그럼 지원아, 너는 내 동생보다 수학을 잘할 거야. 이거를 표현을 쓰면 어떻게 돼요? 되잖아요. 이거 쉽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건데 이거 가르쳐주다 동생한테 진짜 사실은 그 동생은 공부를 안 시키거든요. 아예 진로를 바꿨어요. 여기가 분기점이었어요.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 10번 5가 5번 곱해졌다, 5가 5번 더해졌다 이걸 계속 예시를 만들면서 가는데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아예 진로를 바꿨던 그 기억이 있네요. 2가 3번 더해졌다, 2가 3번 곱해졌다 할 때 이거랑 이건 구분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2의 세제곱 여기를 지수라고 하고요, 여기를 미치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물론 일부 학생들은 지수에 0이 들어가는 것을 봤을 수도 있지만 지금 교육과정상으로는 이 지수가 자연수인 것밖에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2가 몇 번 곱해졌다, 이 횟수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했거든요, 얘를. 근데 앞으로 이 자연수 조건을 좀 해제해 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도 가능했죠. 파이가 5번 곱해졌다. 괴랄한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파이의 5제곱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앞으로 이 지수를요,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유리수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실수에서 쓸 생각이에요. 얘를 확장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수의 확장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조금 더 이제 정돈해서 가볼게요. 지수가 자연수 조건일 때는요, 밑이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제한 조건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A가 X번 곱해졌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무엇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파이가 들어가도 되고요, 루트 2가 들어가도 되고요, 마이너스 7이 들어가도 되고요, 0이 들어가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제한 조건 없음. 정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얘가 자유를 얻으면서 얘가 도리어 제한이 될 거예요. 얘가 지금 제한이 없었죠. 얘는 자연수로 제한되어 있고요. 얘를 제약을 풀면서 얘는 제한이 생기는 겁니다. 자유가 생기면서 여긴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시로 갈게요. 예시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지원아, 3의 제곱이 얼마지? 3의 1승은 얼마일까? 3. 지수가 하나 다운되니까 나누기 3 됐어요. 3의 0제곱을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이제 배울 거거든요. 확장할 거예요. 3의 0제곱은 뭐라고 해야 메이크센스예요? 뭐? 그렇지. 조금 더 가볼까요? 1을 하나 더 떨궜어요. 그럼 여기 뭐가 돼야지 메이크센스입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화시켜서 갈 것 같거든요. 선생님 진짜 이렇게 가나요? 네. 예시를 좀 더 키워볼게요. 세아야, 4의 제곱은 16이거든요. 4의 1승도 4예요. 그럼 4의 0승은 뭐가 될까요? 2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하나 줄어들면서 나누기 4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 줄면서 나누기 4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마이너스 1승은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떨궈볼까요? 4의 마이너스 2승은요? 를 4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면서 써볼게요. 괜찮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수 제곱을 할 때는 3의 제곱, 3의 마이너스 1승은 얘를 뒤집으란 소리구나.
3의 마이너스 1씩 3분의 1로 뒤집혔죠? 4의 마이너스 1씩 4분의 1로 뒤집혔죠? 3의 마이너스 1씩 3분의 1을 만들라는 거구나. 그리고 뭔가의 0제곱은 그냥 1이라고 읽으면 되겠구나. 밑이 뭐든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죠. 왜요? 3의 0승도 1이고 4의 0승도 1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때부터 제한 조건이 생겨요.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이 될 텐데 우리 분모가 0인 걸 허락하지 않죠, 수학에서. 그래서 나 이렇게 쓰고 싶은데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때문에 A분의 1을 만드는데 A가 0이면 안 되니까 0을 빼줘야 돼요. 밑에서 0이 되는 케이스는 못해. 즉 0의 마이너스 1승 이런 거 쓸 수 없다고. 왜요? 0분의 1이라고 쓰고 싶은데 이거 신텍스 에러잖아요. 문법 오류잖아요.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자연수였던 지수를 정수로 확장시키니까 밑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반대로 밑을 저 친구 어떡하지? 괜찮아요? 안녕? 반가워요. 밑이 0이 아닐 때만 지수를 정수를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하나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선생님 마이너스 2승은요 음수인 건 상관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쓰면 되죠. 아, 마이너스가 떨어지면서 역수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n승 단 A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A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n승이 A의 n승분의 1이고 A의 0승은 1이다. 단 A는 0이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런 다음에 가장 어려운 유리수로 가보죠. 유리수일 텐데요. 우리 2의 8제곱은 5라고 하죠. 2의 10제곱은 2의 제곱의 5제곱이죠. 이게 어렵지는 않죠. 중학교 2학년 1학기 지수법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2의 제곱은 2를 5분의 10이라고 쓸 수 있네요. 여기까지도 괜찮으시죠? 잠깐 쉬다 합시다.